아프기도 합니다.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잃기도 하지만, 그러나 입원하고 그럴 또 병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씩은 앓는 우울증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치료할 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약이래야 항우울제라고 해서 우울하지 않도록 조금 일시적으로 처방해 주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한 5시간 내지 6시간쯤은 우울하지 않죠. 항우울제라는 것은 실제로는 우울한데, 우울한 기분을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그래, 가림막이 없어지면 또 우울한 거죠. 근데 우울증 자체를 없애는 약은 아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습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성. 모든 약은 습관성이 있어요. 이 습관성이 매우 중요해요. 처음에는 하나를 먹으면 보통 6시간이 갑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 먹고 나면 6시간 안 돼요. 쭉 줄어들어서 5시간, 이렇게 줄어드니까 그 다음엔 2알을 먹게 돼요. 또 이것도 역시 나중에는 3알을 먹고 한 주먹을 먹어도 내 약이 안 듣습니다. 오래 두면. 그러니까 이 우울제라는 것은 안 먹으면 단기간에 깊은 병이 되거나 큰 문제가 발생하거나 죽게 되겠죠. 우울제를 먹으면 안 죽는 게 아니라 단기간이 아니고 기간, 죽는 그 상황은 똑같은데 그 기간을 좀 늘려줄 뿐입니다. 말하자면 좀 독하게 표현하면 천천히 죽게 만드는 거죠. 글쎄,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 기왕 죽을 거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면 빨리 죽는 게 낫죠. 고통 없이. 오랜동안 고통을 앓으면서 앓다가 죽으면 그것도 상당히 삶이 힘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다른 문제니까 이 중독, 그것과 이 우울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요새 더 위험한 걸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중독이라고 했습니다. 중독은요, 우울증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건. 중독은 우리가 보통 때 중독을 알코올 중독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알코올뿐 아니라 그전에는 이제 술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마약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 그런 어떤 규제를 하는 하나의 이유로 마약을 들고 있죠. 미국으로 많은 마약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아라. 못 막으면 관세 올린다.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참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막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남 죽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윤리적으로 남을 이롭게 하면서 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약처럼 남을 죽이면서 돈을 버는 건 글쎄 지옥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마 그곳으로 갈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은 돈이 좋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마약 같은 건 물질이잖아요. 요새는 이제 마약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 청소년들까지 문제가 되고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중독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생물학자인데 여기 와서 한의사가 됐습니다. 한의사 돼서 치료해보니까 남 고통을 줄여주는 거니까 무지하게 좋았습니다. 근데 그 치료하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세상을 살펴보니까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삶을 좀먹는 아픔 중에 20%도 안 됐습니다.
물론 한의학을 비롯해서 인류 최고 기술자들을 다 빼서 병을 치료해도 인류 관련 병은 20%밖에 치료할 수가 없어요. 20%는 못 됩니다. 좀 줄여서 얘기하면 10%. 그 10% 병자에게 모든 의료진이 다 달라붙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근데 그 문제는 그만두고 나머지 90은 어떻게 하냐?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울증이고. 그러니까 약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은 그 근원이 마음에 있습니다. 먼저 시간에 제가 나는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간결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이론이 있습니다만 나는 영입니다. 영. 그러니까 어떤 이 물질이 아닌 비물질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은 더 논란이 있으니까 어디선가에 그 영이 와서 지구를 살려고 보니까 지구에 생활하려고 보니까 이런 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살려면 몸이 있어야 돼요. 몸 속에 영이 내가 들어서 이게 내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살고 있는 살기 위해 필요한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뭐 손이 아프다, 발이 아프다, 뭐 소화가 안 된다. 전부 지구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지구 문제. 우리가 집 철저하게 여러 가지 고장나기도 하죠. 고장나면 고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의사들은 다 집 고치는 기술자예요. 내 집을 지키는 기술자일 뿐이야. 나를 정말로 진정 치료하는 의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별로 없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은 있다는 뜻으로 먼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중독이 중요하다, 중독은 뭐다, 중독에는 어떤 물질이 있다. 그래서 중독되면 뭐 어떻게 된다, 나중에 뭐 남을 해하기도 하고 자기도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 고칠 거야? 거기에 관한 문제는 여기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는 그 문제가 핵심이죠. 중독 현실, 그럼 어떠냐?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건 현실인데 그게 아니라 과정만 광범위하게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런데 저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최면학을 공부하고 이렇다는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결 방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치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치료 약만 있는 게 아니라 치료 방법도 있다더라. 그러면 약을 우선은 돈이 적게 들고 보험으로 들고 온다고 해서 항우울제 약을 우선은 먹으면 곶감이 달다고 우선 그걸 먹지만 결국은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약입니다. 서서히. 그래 말고 진짜 치료를 해야죠. 치료 방법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있다면 그걸 해야죠. 그 다음에 치료비가 굉장히 비싸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약보다는 훨씬 비쌉니다만 방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다 외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치료 방법을 배울 수도 있지만 꼭 배우지 않더라도 누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더라. 그 정보, 요새는 정보 시대니까 정보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치료는 요새 광범하게 발달하고 문화를 이끄는 AI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직업입니다. 앞으로 AI가 모든 산업이나 생활에 도움이 되면 많은 직업이 없어질 거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직업이 없어지죠. 그러나 잘 창조적으로 대응하면 새로운 많은 직업이 또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말년 전 그때도
새로운 방법이 자꾸 생겨났죠. 치료법이. 그러면 새로운 치료법이 생겨나면 옛날엔 주술적으로 했는데 한약 약을 먹인 이가 낫더라. 그러면 주술하는 사람 싹 이제 치료하는 데는 없잖아요. 요새 주술로 치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 직업이 없어졌지만 새로운 자연치유 학이 생겨서 여러 의사들이 생겼죠. 이제 앞으로는 AI와 기계가 수술하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수술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잘합니다. 그렇다면 집도의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예, 잘 여기서 그 기계만 컨트롤하면 오히려 정교하게 수술도 더 잘해 나갑니다. 아마 변호사 요새 뜨고 있는 요새 이제 변호사, 판관, 판사, 검사 이들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일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판단을 내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판사가 내린다고 해서 다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다 옳다고 우리가 인정했죠.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싸우다 모르면 야, 법으로 하자. 법이라는 사회적인 기댈 수 있는 기둥이 있으니까. 근데 그 법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법이 올바르지 못하고 잘못 쓰여지니까. 그래서 요새는 변호사도 판사도 AI가 낫다. 차라리 전부 그 어떤 입력을 해주고 몇 년 판결하는 건 AI가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는 판검사도 보조적인 역할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AI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어떤 그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창조적으로 하는 것은 AI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문제 이런 건 AI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영역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 이런 그 의사들 치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병자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중독은 이렇게 물질로만 중독이 되는 게 아니라 행위도 중독되더라. 행위.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이걸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건 네 가지 현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갈망, 하고 싶어 해도 내성이 생기고, 그 다음 금단증상,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손을 떨거나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하거나 호흡이 마비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사유적인 직업적 장애, 이 네 가지 갈망, 내성, 금단증상, 사유적 직업적 장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 우리는 중독이라. 그러니까 이 사실은 중독됐으면 나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됐지. 갈망, 내성, 금단증상, 사유적 직업적 장애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지만 이걸 안다고 해서 중독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해결의 실마리는 되겠죠. 우리는 그걸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을 얘기를 했고, 물질뿐만 아니라 행위도 중독된다. 행위. 예를 들어서 인터넷, 독박, 쇼핑, 성행위. 과도한 반복. 그래서 내성이 생기고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강박적인 어떤 갈망이 들고 대인관계, 사회적 직업의 장애를 일으키면 중독이니까. 이건 행위잖아요. 물질이 아니고. 그래서 행위 중독. 요새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질 중독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도 애를 먹고 있지만 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제 행위 중독입니다. 행위 중독. 물질 중독은 물질만 없애면 될 거다 그러지만 새로운 물질에 대해 세배하고, 행위 중독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요. 인터넷, 셀폰,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물질 중독, 행위 중독, 이 어떤 그 중독은 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기 위해서 쥐 실험을 했더니 쥐에다가 이 뇌에다가 어떤 점에 딱 전기를 꽂아놓고 수천 마리를 전기를 딱 퍼보니까 찌릿하니까 깜짝 놀래죠. 놀래서 막 도망가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스위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쥐 한 마리는 계속 스위치 앞에서 스위치를 누르더라는 거야. 찌릿하는 것을. 다른 것들은 다 도망가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걸 눌러서 전기적 자극이 옴으로써 희열을 느끼. 좋으니까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쾌락중추, 보상중추라고 합니다. 쾌락, 좋으니까 누르는 거죠. 도박도, 성행위도, 인터넷도 좋으니까 우리 자꾸 보잖아요. 요새는 인터넷 일종이지만 셀폰, 폰 중독,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수업하면서도 이걸 보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모두 폰 중독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도 오는데 앞에 이제 폰을 두고 있었는데 늘 갖고 있던 주머니 보니까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폰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앞에 보니까 놓여 있어서 이게 불안해. 없으면.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기가 이거니까. 특히 우리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이것으로 예약을 받고 이것으로 연락을 하고 다 하니까. 그것뿐 아니라 이것으로 뉴스를 듣고 이것으로 내가 필요한 어떤 그런 정보를 받아보고 요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어쨌든 알코올이든 인터넷이든 알코올이든 행위든 물질이든 행위든 상관없이 뇌에서 일어난 변화는 똑같습니다.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걸 보상회로라고 합니다. 자, 뇌 사진을 찍어봤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보면 알코올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중독이 됐을 때 이게 뇌가 쪼그라듭니다. 오른쪽에 있는 뇌는 정상뇌는 이렇게 풍부하죠? 뇌가 위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이게 이렇게 되면 낫기가 쉽지 않습니다. 낫질 않겠죠. 뇌가 위축되는 알코올 중독,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이걸 모르니까 그냥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모르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일한 뇌 변화인데 치매인데 알코올에 의한 치매와 알츠하이머에 의한 치매, 뇌 위축은 같습니다. 이게. 오전에 지금 강의 중입니다. 이따 전화할게요. 뇌가 위축되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그런 것입니까? 자, 그러면 이런 중독으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기까지 뇌가 이렇게 된다더라. 네, 충격적인 거지만, 자, 그러면 의학적으로 중독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이나 행동, 행위에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의존이 되어 스스로 물질이나 행동의 조절이 어려워진 상태를 중독. 이거 뭐고? 이거 막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뭐 외울 필요도. 이거 외웠다고 해서 우리 중독이 낫습니까? 그러지만 알아야 대처를 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중독을 치료받아야 한다.
자, 우리가 중독이라는 말 자체를 항상 많이 씁니다. 그래, 꼭 중독이 병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보통 말로 사랑에 중독됐다. 아, 일 중독자요? 어쩌면 이재명 대통령은 일 중독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대통령으로 뽑아놨더니 12시, 1시가 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생각을 하고 일을 해. 12시 59분에 결제하는 경우도 흔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5시까지 일하고 뭐 잠을 자거나 쉬고 그 다음날 한 10시쯤 또 시작하고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그뿐 아니라 아침도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이제 그 대통령을 위해서 만드는 고위직들이 많잖아요. 비서실장부터 해서 누구나 하고 싶어하는 막 그런 직군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그 일하면서 권력도 주고 일도 별로 안 해도 좋으니까 너무 좋은 직업이었는데 요새 그런 사람들이 7시부터 나와야 된답니다. 7시부터. 대통령이 그 이전에 일어나니까 어떤 사람은 코피를 쏟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즐겁다고 보면 일하는 게 즐거워. 쓰러졌지만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게 보면 일 중독이라는데 대통령이 일 중독되는 건 우리로서는 그분이 건강만 하다면 나쁜 건 아닙니다. 일 오래 한다. 우리를 위해서 일 오래 한다는데 마라톤 중독됐다. 어떤 사람은 매일 마라톤 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매일 댄스 교실을 댄스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중독입니다. 안 가면 뭔가 마음이 이상하고 뭐 그럴 경우는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병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병이죠. 대부분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열병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 댄스 지금 뭐냐 매일같이 댄스 하는데 나가다가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또 안 나가요. 사랑도 젊은 시절에 확 붙었다가 나이 들면 사랑이 별거 아니더라 하는 그런 때가 또 됩니다. 이러듯이 긍정적인 효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효과, 의존해서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게 될 적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한국 얘기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에서 지금 미국도 이걸 많이 보살피는 곳이 많습니다만 예를 들어 광주 광역시에서는 다진이라고 해서 다진이 이제 드럭, 알코올, 갬블링, 도박이죠. 인터넷, 니코틴. 그래서 그 첫자를 따니까 다진 이렇게 됐습니다. 이니셜을 따서. 그렇게 약물, 알코올, 도박, 인터넷, 담배 이런 것들이 지금 중독의 주 요소죠. 2011년만 하더라도 33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2011년이니까 10년 전의 통계이기 때문에 지금 더 많습니다. 치료 방법은 개발되지 않고 알코올 중독 치료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박 치료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담배 치료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방법은 있어요. 전화할 수 있습니다. 한 14, 5년 전, 15년 전 더 됐네요.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시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그때 당시 한 65세쯤 됐을까? 근데 그분이 왔어요. 와서 술 끊을 수 있다면서요. 예. 제가 이 스시집 그 음식점을 하면서 하루에 소주 2병은 평균적으로 하고 많이 먹을 때는 3병, 4병도 먹습니다. 에브리데이 술을 2병 먹습니다. 이제는 먹기 싫은데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좀 끊게 해주세요. 이제 말이 절박해야 끊어집니다. 그래서 한 1시간 반, 2시간 걸쳐서 치료를 했습니다. 심리치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치료를 그렇게 오래 둔 사람은 3번 더 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운 좋으면 제대로 잘 치료를 받게 되면 한 번에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하고 잘 안 되거들랑 다음에 또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고 이제 헤어져 갔는데 2주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됐나? 실망하고 그래서 연락을 안 나 했더니 갑자기 예약도 없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선생님 그날 이후에 술 한 잔도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어느 날 또 먹을까 봐서 불안합니다. 한 번만 더 치료해 주십시오 해서 한 번 더 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한 번에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그러니까 이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아까 쾌락, 좋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걸 없애줘야 됩니다. 술을 마심으로써 기분이 나쁘고 술을 마심으로써 구토가 생기고 술 냄새만 맡아도 싫고 그러면 누가 마시겠어요? 그걸 잠재 의식 속에다 넣어주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난 술을 마시면 술 냄새가 싫다. 술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다. 이렇게 강력한 암시를 이제 넣어준 결과 우리가 치료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라도 10명이 치료하면 단번에 끊을 수 있는 게 3명. 5명 정도는 대여섯 번 치료하면 치료가 됩니다. 안 되는 사람도 한두 명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 되냐? 믿지 않는 사람. 당신 술 끊어준다고 하는데 끊을 수 있어요? 나 한번 해봐. 그런 사람 절대 안 낫습니다. 절박해야 한다는 거죠. 간절해야 한다고 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리치료할 때 그 사람이 간절하지 않으면 거절합니다. 치료를. 돈을 얼마 준다고 해도 거절해요. 좀 이따 더 필요할 때 오시라. 내가 이걸 치료해야지. 치료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치료하고 싶습니다. 이거 무슨 문제, 자녀가 있는데 어쩌고. 이거 내가 꼭 치료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치료가 잘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와서 치료하면 나는 돈을 많이 받으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좋지 않더라고요. 한 번에 딱 치료해주면 그것처럼 기쁜 게 없어. 돈은 일용이니까 500불, 300불 지금으로 봐서는 그걸 딱 받는 거지만 3,000불보다도 훨씬 적은 돈이지만 그게 더 좋아. 침 치료도 저도 그렇습니다. 10번 와서 치료받아라 그렇지 않습니다. 잘 치료면 2번, 3번이면 치료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딱 치료고 긍정 보고 다음에 아프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지 말라고 합니다. 안 아픈데 왜 오냐? 그러나 조금 아프면 한 번 더 오라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방법이 조금 다르고 이것이 이제 신뢰가 돼서 한 번 왔던 사람은 다음에 아프면 꼭 옵니다. 그 사람이 여러 번 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괜찮아요. 먹고 살만합니다. 자, 어쨌든 이런 중독.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은 5% 정도가 안 돼요. 금방
이렇게 와서 치료받는 사람은 뭐 돈이 뭐 있고 없고를 떠나서 5%도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앓다가 그냥 그런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삶을 보내실 적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물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가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오너라. 그리고 하느님은 태어나고 죽는 것을 관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고 죽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늘의 뜻입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런 것은 병 없이 살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예요. 하느님도 병 들어라 해서 병 든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었을 때 하늘을 원망하고 그러는데 자기 책임이에요. 내 책임. 몸의 문제는 내 책임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하늘의 책임입니다. 나의 문제를 또 하늘에 원망하면 안 되죠. 치료를 안 받으니까 치료 받아야지. 받고서도 꼭 치료된다는 건 없지만 그러나 치료를 잘 하는 사람을 찾아서 치료 받아야죠. 그게 이제 정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치료받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치료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고 평생 그렇게 앓고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풍.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풍은요 양방에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한번 마비가 되면.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한방으로. 한쪽이 마비되면 한쪽 힘 못 쓰죠. 근데 치료하면 95%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 일어나면 힘들지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중풍이 떨어졌어도 열심히 치료받고 자가치료하고 해가지고 뭐 다른 사람과 거의 표시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중풍이라서 마비되면 안 된다고 아주 다 알아요. 의사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의사라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양방에서 안 되는 일이 한방에서 돼요. 그럴 경우에는 한방으로 안내를 해야 하는데 안 해. 자기가 못 오면 다른 사람 못 오는 줄 알아. 이게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의사들 대부분입니다. 내가 못 오면 아주 못 오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와서 치료가 안 됐으면 저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치료가 안 됩니다. 나 말고 여기에 더 잘 알아서 치료를 많이 해서 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 찾아보세요. 아니면 내가 알면 이 사람한테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람이 여기에 전문입니다. 소개해 주거나 리퍼한다고 그러죠. 요새 여기 리퍼는 과가 틀릴 때 리퍼예요. 내과에서 외과로 갈 때 리퍼한다고 그래요. 그건 엄밀하게 따지면 리퍼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어쨌든 방법이 있어요. 자, 사례 1을 봅니다. 40대 직장인 A씨. 40대 직장인 A씨는 평소 주량이 소주 한두 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도 자꾸 먹으면 늦습니다. 내 친구 어떤 사람이 진짜 술을 못 마셨어요. 그런데 점심때마다 우리 마시면서 소주 조금 줬어요. 처음에는 반잔도 아니고 한 10분이 조금 늘려서 주니까 한 1년 되니까 한 잔 마시더라고요. 그게 늘어나는 겁니다. 소주 한두 잔 정도 있지만 연말 송년 회식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병 정도를 마셨습니다. 자꾸 마시다 보니까 그게 됐죠. 취한 상태로 자기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내가 운전해도 문제죠. 음주운전하는 것도 문제예요. 사고를 일으키니까. 그런데 뭐
술 안 먹어서 음주운전 차량에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발력이 없죠. 술 마시면 순발력이 없어. 빨리 피할 수도 있었던 것을 피하지 못하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중독이 아니라도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독 수준까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독과 관련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타에 의해서 제가 지금은 안 씁니다만 오랫동안 신문 배달했습니다. 새벽에 사고 날까 봐서 그 교차로 뭐 신호등 있거나 없거나 교차로 지나갈 때 새벽에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양쪽을 쳐다보고 서서히 지나가는데 음주운 차량은 그 신호등 뭐 관계없이 쌍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기 오니까 내가 가고 있는데 저기 이제 그 중간쯤 들어섰는데 저기서 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천천히 가고 좀 빨리 오니까 그 속력 때문에 내가 빨리 좀 늦게 이제 가려고 했는데도 운 좋게 앞에 반바 있죠? 반바 부분만 탁 찍고 지나가서 앞이 달아나 버렸어요. 폐차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멀쩡했습니다. 다친 것도 없고 0.1초만 내가 빨리 갔던가 0.1초만 그 사람이 조금 늦게 왔어도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겠죠. 어쨌든 그것도 이제 순발력으로 문제예요. 내가 빨리 안 가고 조금 천천히 간 것이 나를 살린 거야. 차는 죽고. 만약에 나도 같이 술 먹었더라면 같이 죽는 거죠. 그리고 자기 중독과 관련 이런 때에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일을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신문에 나거나 뭐 내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 듣고 한 얘기입니다. 평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학교 성적도 아주 좋아요. 공부를 잘해. 비하는 최근 들어 항상 피곤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도 않고 시험 보니까 성적도 떨어지고 우수한 학생인데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한 달 전부터 카톡 지금 이제 카톡 문제인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 카톡 붙잡고 1시간 하는 사람 있어요. 1시간도 더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래서 막 2시, 3시까지 친구와 카톡을 하고 게임을 하고 그래서 잠도 부족하고 잠이 부족하니까 졸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특히 이제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라고 하죠. 제일 떠오르는 문제가 이것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중독 문제가 이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약보다도 더 위험한 게 지금 폰입니다. 여기는 다민족 다양한 분들이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참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저는 한국어만 한국어로지만 또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같은 한국인 학생들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하는 말이 딱 귀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별로인 사람도 있어요. 관심이 없는. 전부 이제 이걸 쳐다보고 있어. 지금 현재도 이게 문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어떤 고등학교, 중학교는 등교할 때 이 전화기를 반납하고 하교할 때 주는 학교 그런 법도 생겼어요. 그런 교육청이 많습니다. 얼마? 수업 시간에 그렇게 줍니까? 문제가 되니까. 회사에서도 이게 문제입니다.
회사 일할 때도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봉급 주니까 일을 해야 될 때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회사에서 좋아하겠습니까? 그 카메라로 다 쳐다봅니다. 감시한다고 또 불편하죠. 실제로 감시도 합니다. 저 사람이 일 않고 뭐하나. 그래서 그걸 지적해요. 어떻게 보면 일을 시키는 대가로 돈을 주니까 일을 잘하기를 바라야 되고, 요새 그거 못 믿으니까 카메라로 감시하는 거고. 근데 카메라 감시하는 사람을 나는 잘하면서 뭐 감시당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쉽게 중독이 되고, 중독되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주변에서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또 낫기도 힘들고, 이걸 어떻게 약 먹어서 낫겠습니까? 심리치료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화기는요, 내가 필요할 때 쓰라고 만든 기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전화 안 받냐고 막 화를 내. 전화로 받고 안 받고는 나 필요,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상대편도 마찬가지.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면 전화하면 안 받을 수 없어. 주변이 막, 아이고 내가 울다가도 전화 받아. 아버지하고 중요한 얘기하다가 전화 받아. 그게 지금 현재 일보다도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닌데도. 이게 이제 중독입니다. 사례. 식품 가공업 공장에서 일하는 40대 여성이 급성 췌장염 내과 입원을 했습니다. 수치는 호전됐지만 밤에는 잠 못 자고 혈압도 오르고 맥박수도 막 급격히 증가되고 식은땀이 흘리고. 근데 치료했는데도,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알코올성 췌장염과 그러니까 알코올성 췌장염이었습니다. 이게 알코올성 췌장염이라는 중독이란 뜻입니다. 알코올성 췌장염인데 알코올을 안 먹으니까, 중단하니까 금단 증상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맥박수가 오고 혈압도 오르고 막 식은땀이 나고, 이 중독입니다. 그녀가 요즘 문제에 빠진 이유는 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 모든 원인이 스트레스입니다. 남편은 최근 실직 이후 재미로 시작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서 수천만 원을 잃고, 중학교 2학년 아들은 엄마가 술을 자주 먹고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없고 외박을 하고. 이게 내가 중독되고 아픔으로써 나의 주위 사람들이 다 문제가 생겨요. 내가 건강하면 내 아들도 건강하고 내 남편도 건강해져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나의 주위 사람들도 다 문제가 생겨요.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럽니다. 비교적 경쟁이 심한 현대 사회에서 비시처럼 누구나 중독되는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염이라고 해서 그냥 될 수도 있지만 알코올성 간염, 말하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일단 중독이 진행되면 금방 얘기했듯이 부부관계, 자녀관계,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건강이 우리 가족의 건강이에요. 내가 아프면 가족이 힘들어져. 나와 가까운 사람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 가족을 나는 사랑한다 하면서 할 게 아니라, 내가 건강은, 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가족 걱정을 안 시키죠.
아프면 감 오는 사람도 같이 아프니까. 특히 중독은 뇌 성숙이 완성되지 않은 청년기에 그러니까 청소년 중독 이게 문제예요. 뭐 어른도 중독되는데 특히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거 이런 중독성 행위 자체만 극한되는 게 아니고 신체적인 문제 중독이 되면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그 신체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간 질환이 제일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이유가 술. 한국 사람들 술 제일 좋아해요. 물론 소련 사람들도 그건 기후적으로 그렇게 먹는 거지만 독한 술을 한국 사람들 술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술 한잔 하세요. 기분 좋아도 술 한잔, 기분 나빠도 술 한잔. 뭐 그건 삶이니까 그렇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학습 기회도 상실되고 가족 기능과 직업 기능, 가정 폭력, 심한 묻지마 폭력. 묻지마 폭력 아시죠? 자기하고 관계도 없어. 자기 기분 나쁘니까 길 가는 사람 차고 때려. 묻지마 폭력이에요. 각종 중독에 따른 문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강력범죄 30%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특히 두뇌 발달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들 이런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이제 아들을 사랑하는 게 그냥 이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잘 도닥거려야 돼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이 사랑입니다. 청소년들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학습기 상실 비용을 따져보니까 연 1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뭐 10년 전 그 조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더 많겠죠. 한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중독되면 지능도 낮아져. 아까 뇌가 수축한다고 그랬잖아요. 뇌가 축소되니까 지능도 낮아지고 치매가 돼. 멍청해져. 결국은 치매가 돼요. 알코올성 치매, 중독성 치매가 돼요. 뇌가 수축돼서. 치매는 자기도 몰라. 이게 그냥 기억력이 줄어드는 것이 오래되면 오래되지만 기억력이 조금 줄어든 건망증이나 이런 거와는 또 전 다릅니다. 건망증은 잠시 잊어버리는 거고 치매는 아예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남편이 왔어도 당신 누구세요? 이 정도가 되면 그건 참 오히려 그게 살려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숨 쉬고 있으니까 그냥 살려두는 거지 그게 삶이 아니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게 삶입니까? 삶이란 내가 이 지구상에 와서 이 몸을 가지고 행복하게 뭔가 삶을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삶이야, 삶. 그렇죠? 사는 것. 산다에서 오는 것이 삶입니다. 삶. 하지만 이러한 청소년의 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회적 차단망은 그리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이 조사에 의해서 보면 응답자 중 한 90% 정도가 다양한 형태의 사행성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다. 요새 게임 이게 큰 문제입니다. 경품뽑기. 옛날엔 경품뽑기 사행성이죠. 간단한 놀이라도
어린이 경폭법도 한 번 되면 돈만 생기면 그걸로 가.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도박 중독자가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행성 산업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그 돈벌이가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재미를 조금 하는 것은 뭐 삶을 윤택하게 하니까 조금 하면 재미, 그것을 안 하면 안 될 정도가 되면 중독. 예. 뭐든지 적당히 하면 좋은 거고요. 그게 너무 지나치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중독되니까 필요 없다. 알코올, 중독을 일으키니까 알코올 필요 없어. 아닙니다. 알코올은 우리 삶을 활력 있게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기분이 좀 나쁠 때 한잔하면 기분이 좀 풀리고, 그렇죠? 성났을 때 한잔하면 기분이 좀 풀리고, 이해를 못할 때 한잔하면 이해를 하게 되고, 피로도 풀리고. 그러지만 이제 그게 이제 많아지고 습관적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그 중독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약은 없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마약 중독됐다. 뭘 주죠? 병원에 가면? 마약이 중독되면 정신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정신적인 약, 아니면 정신을 올바르게 하는 이런 것이나 항우울제 이런 것이나 주지 치료약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치료 방법은 있다고 그랬죠. 저는 원래 이제 생물을 하다가 한의사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10분의 1밖에 안 되더라. 우울증이 엄청 많은데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하나. 물론 한약으로도 치료오고 뭐 침도 놓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조금은 도움이 돼도 완벽히 치료 안 됩니다. 왜? 원인이 마음에 있으니까. 원인이 몸에 있으면 몸을 치료하면 돼요. 약 먹는다, 주사 맞는다, 이거 몸을 치료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비불질인 마음을 치료하는 데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야 돼요.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걸 마음 치료라고 합니다. 마음 치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치료해서 제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미국 와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조만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재단까지는 아니라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아픈데, 아픈 노인이 특히 노인이 아픈데 보험도 없고 돈도 없어. 진짜 낫고 싶은데 돈도 없고 진짜 돈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은 그냥 아프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은 무료로 해줍니다. 보험도 되고 뭐 어떻게 하는 사람은 또 그걸 받아야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누가 추천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추천하거나 또 내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인데 아프다. 근데 나는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 도와줍니다. 그런 프로그램. 또 하나는 마약. 지금도 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술, 뭐 도박 이런 것은 돈 들고 자기가 하는 거니까 할 수 있지만 그건 돈을 받아야 됩니다. 도박 끊고 술 끊고 하는 거 다 담배 끊고 하는 돈 받습니다. 마약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건 제 마음에 미국뿐 아니라 마약 때문에 문제가 되죠. 특히 미국에.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마약만은 빈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할 것 없이 치료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간절히 치료하고 싶은 사람. 원래 그 중독된 사람들은요 치료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좋으니까. 그러나 그걸 깨닫고 내가 이걸 끊고 싶은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 근데 돈도 없어. 돈 있어도 못 끊어, 마약은. 여러분. 그런데 마약을 끊을 수 있는 그 기법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에 한 15년 전인가 제가 광고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무료로 치료해드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명씩 했습니다. 원래 마약에 든 사람들은 치료받으러 잘 안 와.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해주고 그랬는데 어느 날 여담입니다만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먼 일 때문에 좀 알아서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치료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놀러 왔다고 그래서 얘기 중에 안부를 묻고 얘기 중에 잘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문제. 마약 치료. 예,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치료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 치료 잘 되세요. 잘 됩니다. 좀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 예, 그런 얘기 하다가 그분이 문득 하는 얘기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이것이 선생님이 이 치료하는 이 사업이 잘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만약에 너무 잘 돼서 사회적 유명해져서 막 그런 사람들이 학장님한테 밀려들게 되면 학장님은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라진대.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을 마약을 하는 그 조직들이 왔을 적에 자기들에게 피해가 없으면 놔두는데 이게 비즈니스에 피해가 준다고 그러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저기 사막에 갔다가 묻어버리면 누가 합니까? 평생 발견 못 되는 사람 많습니다. 실종된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지만 간 뒤에 곰곰 생각하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죠? 다른 사람이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다면 그건 내 목적이 아니죠. 내가 잘 살아가면서 남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내 생명이 위험하다면. 그래서 그때부터는 광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광고 안 씁니다. 광고 안 치면 어떻게 듣고 찾아온 사람은 해줍니다. 제가 하버드 길에서 한의원 하고 있을 텐데 한의원 하면서 같은 치료를 같이 했어요. 다운타운에 사는 어떤 31살, 2살쯤 된 부인이 찾아왔어요. 이제 신혼이지, 신혼인데 몇 년 됐는데 신혼 같아. 와서 자기가 한 10여 년 이상 대마초를 하고 그래서 그게 막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데 이걸 끊어야 되겠습니다. 끊을 수 있습니까? 그러길래 끊을 수 있습니다. 이거 끊으면 됩니다. 대신에 남편하고 같이 오셔야 됩니다. 남편은 승낙을 받아야 되니까. 돈도 받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금방 끌 수 있습니다. 남편과 같이 오세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왔어요. 남편 있는 데서 제가 그랬습니다. 사모님 오셔서 끊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 승낙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치료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몇 번에 해야 될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치료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하는 얘기가 잘 듣더니, 선생님, 이 문제 때문에 세크라멘토에 뭐랄까 수용소, 상담소, 수용소가 있답니다. 거기 연락해가지고 거기를 가기로 예약이 돼 있대요. 일주일 뒤에 거기를 가야 한대. 그렇다고 안 되겠다 이 말이야. 그거 보내야 한대. 내가 생각에는 안 보내면 되잖아요. 안 보내고 치료받아서 나서면 되잖아요. 근데 꼭 보내야 한다고.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 보니까 이미 마음이 떠났더라고요. 그 여성, 아주 미모 여성이야. 아무리 내가 보기에 비밀을 하더라도 싫으면 또 싫은 거니까 그 부부 사이의 관계인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직하면 보내려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가기 싫은 거야. 할 수 없이 내가 치료를 못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아마 수용소로 갔을 건데 수용소로 가면 낫지 않습니다. 낫는 날 주지도 않습니다. 수용하는 거야. 정말 수용하다 보니까 계속 금단 증상이 일어나고 어쩌고 해서 진짜 미쳐버려요. 진짜 정신병이 되어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생을 맞춰요. 그걸 생각하니까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하듯이 가슴이 아픕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건데 30몇 살이면요 얼마나 젊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 수도 있잖아. 근데 나 같으면 남편이 동의 안 하면 이혼하고라도 나서면 되잖아. 다른 사람 삶을 찾으면 되잖아. 왜 또 그렇게 않는지. 남편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신 나설 수 있습니까? 나설 수 있습니다. 100% 보장 못해도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연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사유 때문에 뭐 한 달 뒤로 연기하겠습니다. 연기할 거 아닙니까? 일주일에 안 간다고 죽입니까? 그래서 치료하게 해놓고 치료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또 보내면 되는 거고. 사람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그럴 바에 아주 헤어지고 치료받지. 왜 여자는 그걸 따라서 수용소로 보내줍니까? 보내줘야 합니까? 중독이 되면 요처럼 판단력도 없어지는 거죠. 그 생각을 하니까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혼하라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또 내가 해볼 테니 미루고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미 한번 마음이 딱 굳은 사람에게는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네가 왜 우리 부부 사이에 상관하냐 그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러나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도 또 하나, 이것은 한 5년 전쯤 일입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고등학생이랍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담배 대마초를 많이 핀답니다. 나 그거 끊고 싶은데 끊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끊을 수 있지. 내가 안 피게 해줄 테니까 빨리 와. 돈 안 받을 테니까. 났을 때까지 너 치료해 줄게. 그랬더니 그 학생 하는 얘기가 우리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다 데려와도 좋다. 다 치료해 줄게.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래도 연락이 없어요. 아마 친구들한테는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친구들로부터 혼났겠죠. 따돌림 당했겠죠. 옳은 얘기인데 중독된 사람들은 그걸 낫고자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내가 잘못했어요. 그건 그러지 말고 너부터 와라. 너부터 하고 그 다음 친구 다 해줄게. 너 빨리 와. 그랬어야 되는데
친구들 다 데려오라고 내가 했으니 그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왜? 내 아들도 그 나이였으니까, 그 당시에.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그 학생이 어렵게 나한테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했을 때는 도움을 받고 싶어서 그랬을 텐데, 지금도 누구든지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지금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서 또 이 프로그램, 유튜브를 보든 이 교육을 받고서 혹시 그런 사람 있거든요, 안내를 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학교에 그 마음 치료를 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수면대학이. 다른 곳은 없어요. 미국 사람들도 치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전화번호 보면 히프노테라피라고 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영어가 편한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가야 돼요. 저는 영어가 편하지 않습니다. 한국말을 편하고 잘 안 듣는 사람이래야 난 치료할 수 있어요. 한국말은 조금 알아듣는데 영어가 편하다 그러면 미국 사람한테 가야 됩니다. 그런 좀 약점은 있지만 어쨌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장소, 그곳이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큰 것입니다. 몰라서도 못 오는데,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학교에 연락하든 우리 학교에 연락하면 또 저한테 연락도 주고 저한테 연락해도 좋고. 중독 문제 발생 이유는 발생하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취약해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정신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생기지만 다양한 사회적 문화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양성과 대항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획일적인 경쟁 문화, 특히 우리 민족에 있어. 우리 민족은 1등을 추구하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뭐든지 제일 잘해야 돼. 1등 해야 돼. 그래서 강남 학군이 생기고, 1등 하려면 뭐 죽는 거야. 1등을 위해서 그래 사법시험 합격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9번 만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우리가 오행으로는 간목의 특성이 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획일적인 경쟁 문화, 공부 이외에 다양한 예술 체육 활동을 공부만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축구를 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천재, 박사라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옛날의 경우와 지금의 경우는 의미가 좀 달라요. 옛날의 박사는 척척 박사, 모든 걸 다 아는 걸 박사라고 했어요. 지금은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칭해서 박사라고. 또 천재라는 말이 있는데, 천재도 옛날에 천재는 잘 외우는 사람을 천재라고 했어. 어떤 사람은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떤 사람은 사전을, 영어 콘사이스를 통째로 외운 사람도 있어요. 늘 그것만 갖고 다니면서 외우더라고. 지금 보면 이거 멍청하다 했는데 자꾸 외워지는데 뭐, 그 사람은 외울 수 있으니까 외우는 거예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천재입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만 나와서 공장에 다녔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요. 그냥 이제 검정고시로 통과하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대학도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중앙대학 법대를 거기에서 우수하니까 4년 동안 다 장학금 준다니까 거기 갔어요. 열심히 해서
사법고시 합격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공부도 하긴 했지만 중고등학교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도 머리가 아주 비상해서 100페이지짜리를 한 10분, 20분에 읽어내고 다 기억합니다. 숫자까지도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요새 왜 오픈 토크, 그러니까 그냥 여러 사람 모여놓고 자유 토론하잖아요. 자유 토론? 아는 것이 없는 사람 자유 토론 못합니다. 다른 사람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 적당한,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자유 토론을 못하거든요. 근데 새로운 이재명 대통령 계속 도마다 돌아가면서 자유 토론을 하더라고요. 5급 공무원 사무관들 모아놓고도, 시험 합격한 사람 모아놓고 자유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도 천재들이에요. 5급 시험 합격, 얘는 행정고시죠. 사법고시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 천재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놓고 자유 토론을 한다고 하는 건 대단한 능력이 아니면 못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우리 대통령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은 굉장히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강국으로 거듭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획일적인 경쟁 문화에서는 문제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 천재라는 것이 꼭 의기만 해서 천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법의 천재, 어떤 사람은 달리기의 천재, 어떤 사람은 축구 천재,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천재, 성악의 천재, 조승희, 성악의 천재 아닙니까? 세계적인 인물, 세계적인 천재. 그런 높은 음을, 아름다운 음을 내는 사람 없어요. 이 천재, 그 사람이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해서 유일 수 있습니까? 유일한 건 또 아니야. 근데 성악은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건 이와 같이 다양합니다. 다양하려면 다양한 시설도 있어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는데 시설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으니까 그게 말하자면 축구를 잘 할 수 있는데 축구 프로그램이 없어. 그 사람은 그냥 멍청이로 사는 거야. 보통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축구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날라다닐 겁니다. 손흥민 선수, 세계적인 선수 아닙니까? 돈도 많이 벌어오고 우리 국가적 위상도 생기고 그 사람 손흥민, 그 사람 수학 공부를 하라고 하면 수학의 천재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죠. 예방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이 많이 제공되면 이런 중독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중독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은 치료 방법도 있어야 되지만 치료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치료해도 또 중독되고 또 중독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중독되는 그 원인 자체를 뭐라 그럴까 좀 없애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다양한 예방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또는 어떤 그런 활동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므로써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 뭐를 애쓸 수 있는 그런 데를 개발하는데 팔을 걷어붙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자, 중독이 됐어. 야, 이거 이제 알코올 중독이야. 내 술 끊으면 되지. 술 끊어야지. 의지로 끊을 수 있는가? 조금 중독이 아닐 때는 의지로 끊을 수 있죠. 내일부터 진짜 술을 끊을 거야. 새해부터는 술 끊어야지. 어떤 사람은 새해 정월 초하루부터 그냥 금주, 금연 딱 써붙여요. 책상에 써붙이고 3일을 못 가. 기필코 담배 끊어야지.
냄새 나니까. 저도 담배를 오랫동안 피웠습니다. 근데 안 피고 나니까 그렇게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안 피고 나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 옆을 못 가겠더라고요. 냄새 나서. 구역질 나서. 그 생각하니까 내가 담배 필 적에 옆 사람들이 얼마나 나 때문에 구역질 났을까. 내가 청년 시절에 옆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있으면 옆으로 이렇게 슬슬 다가가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 사람 얼마나 냄새 났을까. 그렇죠?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결심을 하는 걸 자주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공했다는 말은 거의 없습니다. 작심삼일 3일 지나 3일도 못 가서 그냥 원래 돌아 잊어버려. 끊을 수가 없어. 왜 그럴까요? 그건 의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로 될 일이 아니에요. 보상과 강화, 아까 그 보상 생쥐 얘기를 했죠. 생쥐 머리다가 전기를 꽂아놓고 찌릿하고 전기를 주면 막 말딱 뛰죠. 도망가고 난리 납니다. 그러다 보면 안에다가 스위치를 만들었는데 막 도망다니다 스위치를 건드려보면 찌릿하니까 나중에는 스위치 근처에 안 가요. 다른 쥐들은 안 가. 무서워서. 그거 건들면 찌릿하니까. 그런데 수천 마리 중에 그 어떤 한 마리는 오히려 스위치에 가서 계속 스위치를 눌러. 1000번 막 계속 눌러. 그런 생쥐가 있더라. 왜 그런가 하고 연구했더니 그 생쥐는 머리에다 전극 꽂는다고 똑같은 장소가 아니잖아요. 보상이요. 쾌락을 끼는 그 점, 거기다 딱 꽂았기 때문에 그걸 누르면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계속 누르는 거지, 계속. 그래서 그걸 쾌락 중추라고 했습니다. 그러듯이 보상위로라고 하죠. 쾌락회로. 좋으니까. 보상을 자꾸 받게 되면 그게 강화되고 반복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보상의 회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작용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그 회로가 있어요. 해부학적으로.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앞머리를 이제 전두엽, 한문으로는 전두엽, 우리말 앞머리, 파란 부분 앞머리입니다. 뒷머리 뒤에 있는 이것이 손입니다. 파란색 칠해있고 실은 보면 이제 앞머리 전두엽인데 이 부분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저에 또 연결되는 경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화살표 보세요. 그게 담당하는 기분인데 그 경로가 와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죠. 이런 경로가 있어요. 경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전두엽의 실행 및 통제 기능, 보상회로에서 오는 쾌락을 느끼고 그 쾌락을 갈망하고 그래서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습관 형성. 아까 그 쥐는 계속 그걸 누른다고 그랬죠. 습관이 형성돼. 그래서 기저핵으로 그게 가서 기저핵에서 실행돼. 기쁨. 맞으면 쾌락을 느껴. 그게 계속 느끼니까 그 회로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특정 행동에 대한 정상적인 조절과 통제가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정상적인 아이는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죠.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그러지만 어머니하고 약속을 합니다. 너무 오래면 안 돼. 혼낼 테니까. 너무 오래 하면 너 미워. 엄마가 뭐 안 줄 거야. 사랑 안 줄 거야. 라고 하면 오래 하다가도 그 생각을 해요. 아, 엄마가 하지 말라 했는데, 하면 네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억제하고 약속한 시간 내에 그만두고 또 다른 걸 해. 그럼 부모님 칭찬해줘. 야, 너 잘했어. 그 정도만 하고 뭐 좀 재밌어야 되니까 조금 하고 또
또 다른 거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 괜찮아요. 그러나 그 통제력이 상실되어 버리면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 어머니처럼 예를 들어 통제력이 상실되고 계속해서 쾌락만 추구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강박이라는 것은 그걸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 강박적 행동을 반복한 아이는 결국 부모님부터 칭찬 대신에 핀잔 듣죠. 조금만 하라고 하는데 왜 계속 하냐. 핀잔이나 걱정을 듣고 결국에는 가족과 갈등 처리하고 핀잔 들어서 고치면 좋은데 안 고치고 막 달라들고 싸우고 그러면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되고 가출을 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라는 말은 우리가 갈등이라는 말 많이 쓰죠. 갈자는 칡같아. 칡덩굴이 등은 등나무 이걸 얘기하는데 칡은 오른쪽으로 감습니다. 감을 때 등나무는 왼쪽으로 감습니다. 그래서 이 칡하고 등나무하고 만나면 서로 막 꼬아 새끼꼬도 감아버리기 때문에 풀어질 수 없고 죽어요.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갈등이라고 해요. 갈등이 일어난다. 도저히 그 갈등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겼어요. 그래서 갈등이란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대로 이쪽으로 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자식은 자식대로 반대로 하고 그게 갈등이죠. 부모가 오른쪽으로 하면 아이도 오른쪽으로 하면 그건 수능이고 약속을 지키는 거고 통제가 되는 거고 반대로 하면 통제가 안 되는 거고 이와 같은 보상으로 작동은 알코올과 같은 물질이든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또 물질이 아닌 인터넷 도박이든 성행위든 결국 중독되는 이런 사이클 기전 회로는 같습니다. 뇌에서 일어난 회로는 같아요. 유사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의사결정의 최고 상위기관이 전두엽. 아까 앞부분, 백의축 부분, 안화 부분, 내축 부분. 그러니까 전두엽은 배의축 부분, 안화 부분, 내축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첫째, 배의축 부분은 인간의 행동을 지시하는 사령탑의 역할을 하는 중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해부학적으로 막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분해해서 알아서 여기구나 그걸 알으라는 게 아니라 전두엽에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역할, 즉 목적 지향적 활동을 기획하고 작업 기억을 작동시키는 부분.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도박에서 이전에 게임에서 이겼거나 돈을 땄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는 것. 이랬던 사람은 안 하려고. 나는요 그 도박장 가고 나면 아예 100불 아니면 1100불 그냥 일을 생각을 합니다. 왜? 잃더라고요. 난 딴 일이 없어. 일로 갑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1센트, 2센트 조금 돈을 내서 좀 오래 하죠. 근데 땄던 사람은 땄던 사람은 땄던 기억 때문에 이러면 또 하고 그래요. 다시 땄던 기억 때문에 잃어도 다시 게임하거나 도박하기를 결정하게. 두 번째, 안화 부분은 정상적으로 결과를 예측하면서 적절한 동기에 부합되는 목적 지향적 행동. 목적에 부합되는 행동을 결정합니다.
보상에 대한 기대를 만들어내고 행동을 강화시킵니다. 도박에서 돈을 따는 것 자체가 보상이죠. 그죠? 도박에서 이루면은 누가 따면은 왜 보상이 됩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은 걸 느끼기 위해서 도박에서 따면 기분 좋으니까 도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기분 나쁘니까 기분 좋을 때까지 돈을 다 잃고, 내측 부분은 게임에 대한 욕구 또는 갈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행동을 감시하는 역할이 좀 다르죠. 만약에 이 감시하는 역할이 약화되면 통제 불능이 되죠. 그러니까 습관 형성과 관계된다 그 소리입니다.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통제를 잘하면 습관이 안 되죠. 그죠? 아까 뭐 컴퓨터를 했다. 엄마하고 약속 1시간만 하기로 했는데, 야, 이거 엄마하고 약속했으니까 그만해야지 라고 그 역할이 딱 되면 괜찮죠. 그러나 그 무시하고 하게 되면 이제 습관이 형성되게 되죠. 이처럼 우리 뇌에 이것도 이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 의사 결정부인 전두엽, 앞부분 뇌, 앞뇌, 실무자인 중뇌. 그러니까 전두엽 앞부분은 대뇌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고, 보상회로, 쾌락 이런 걸 느끼는 것은 중뇌고, 그다음 그런 구조물건에 적당한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을 작용해서 조절하고 통제하고 한 그런 부분이 내측 부분의 선조체, 세 군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특정 행동에 대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그 행동을 지속해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발생하면 스스로 통제를 발휘하니까, 어떤 변수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통제를 발휘하니까 적절한 시기에 하던 행동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균형, 세 가지 균형이 깨져버리면 그게 안 되죠. 과도한 집착, 과도한 몰입, 특정 행동에 대한 편중, 이것이 되니까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로게이머하고 게임 중독자는 어떻게 다를까? 노름장에 가면요, 그 게임을 유도하는 사람 프로가 있어요. 노름도 프로가 있습니다. 프로들은 달라. 일반인 중독자하고 프로는 달라. 중독자보다 프로가 더 잘하지만 그 프로하고 달라. 왜냐? 게이머는 통제 장치가 잘 돼 있어요. 게임을 즐겨, 그야말로. 그러나 게임 중독자는 통제가 안 돼.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뇌도 발달이 돼 있어요. 프로게이머는 대상 피질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프로게이머는 오랜 기간 동안의 노력과 수련의 결과로 수련해야 됩니다. 대상 피질이 커져서 게임을 하면서도 통제력을 강화해서 중독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쾌락만을 추구해 온 게임 중독자는 통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술의 노예가 되듯이 게임 도박 중독자가 게임의 노예가 돼서 점점 삶이 황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다, 옆에 있는 또 가족이다 하면 그 통제를 잃지 않도록, 친구다 하면
그 친구를 위해서 통제력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뭐 도박하는 그 자체 한두 번 해서 기분 좋을 때는 기분 좋잖아요. 그러나 그걸 습관이 되면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나 기분 씁쓸하니까 가서 100불 가져와서 그거 해야지. 그럼 100불 하는 중에 한 번은 터지거든요. 안 터질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100불을 넣고 1센트짜리 했는데 한 번 막 빵빠레 울리더라고요. 뭐 줄줄줄 떨어지는데 그래 봐도 수백 개가 떨어져도 맞으면 100개, 700개 떨어지니까 700센트. 그 7불밖에 안 되더라고요. 700배가 쏟아지는데도 그래도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걸 맞으면 조절을 못하는 사람은 이걸 1센트가 아니라 1불짜리를 넣었으면 700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10불짜리 넣으면 7,000불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도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분 자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그걸 했는데 다 없어지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게임 중독자는 통제력이 급격히 않으니까 노예가 돼. 중독이란 건 그래서 중독이란 건 관여하는 여러 뇌 구조물과의 기능적이고 구조적인 불균형, 이게 불균형이 문제가 되는 거야. 불균형을 초래해서 술도 마시고 게임도 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술만 마셔. 어떤 사람 게임만 해. 그래서 삶이 황폐해져. 기분 좋을 때는 술도 조금 마시고 게임도 조금 하고 삶이 좋잖아요. 황폐한 삶으로 만드는 뇌우병이기 때문에 단순히 의지로만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로 만약에 중독자가 의지만으로 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두 다리 부러진 사람이 의지만으로 걷겠다고 우기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깁스를 하거나 부목을 대고 또 두 다리를 견고하게 붙인 후에 근육과 인대를 견고하기 위해서 물리치료도 받고 운동하고 그래서 걷고 뛰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독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건전한 뇌균이 돌아올 때까지 생물학적 치료, 정신사회학적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근데 치료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 따로 떨어져서 알코올만 가지고 마약만 가지고 도박만 가지고 얘기를 한 서너 시간 걸쳐서 얘기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물질 중독, 행위 중독 다 얘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왜 중독이 일어나는가, 중독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뇌가 축소되더라. 이게 뇌가 축소돼. 그러면 중독은 낫는다고 했는데 그럼 뇌가 정상으로 돌아가는가? 그러기 전에 뇌가 완전 축소되기 전에 이제 치료를 받아야죠. 치료 받는다고 아주 심각히 변해 있을 때는 치료 받아야 소용이 있겠습니까? 치료 받아야 잘 안 되죠. 자, 치료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울증 같은 것도. 우울증은 우울하게 되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자기도 모를 수도 있지만,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어. 왜 내가 어떤 때 우울해지는가. 그런데 내가 모른다고 하지만 나의 머릿속에는 다 들어있어. 잠재의식 속에는.
이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을 깨워서 나는 나의 잠재의식과 내 마음대로 나의 잠재의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나지만 나의 기억을 내가 내 마음대로 덮을 수가 없어. 물론 생각해서 기억이 나는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나는 내 마음을 마음대로 못해. 그러나 치료는 다른 사람은 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더 얘기하면 나는 나를 마음대로 못하지만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치료 방법이에요. 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데는 두 가지 있다고요. 하나는 잠드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는 거. 두 번째는 간절할 때. 잠재의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한 것은 내 마음대로 못해요. 본인이 간절해야지. 그런데 잠이 들게는 할 수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 졸음이 올 수 있어요. 너 어떻게 졸리게 하냐?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지루하게 하면 졸리죠? 지루할 때. 지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30분 동안 한 얘기 또 하고 지루한 얘기를 계속 해. 그럼 졸아요. 그래서 최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응시하는 게, 예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보세요. 상대편 눈동자를 내가 탁 쳐다봐. 1분 정도만 같이 쳐다보고 있다가 슥 보면 그냥 고개 떨구고 잠속으로 들어갑니다. 빨리 하는 경우에는, 그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30분, 1시간에 걸쳐서 최면을 시켜야 돼. 시키고 나서 나중에 깨우기 전에 암시를 걸어놔요. 다음부터는 내 눈과 마주치는 순간 내가 딥습이라고 외치면 즉시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갑니다. 라고 말하고 깨우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30분 할 필요 없어요. 이런 얘기하다가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 딥습 하면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는 잘하는, 그걸 내가 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얘기하다가 정색으로 내가 눈을 딱 뜨고 상대편과 눈을 마주치려고 하면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 이제 그러는데 본인도 모르게 들어가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나 그러면 그 다음에 그렇게 놓고서 이제 중독도 치료하고 뭐 우울증도 치료하고 하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을 고치고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정보를 넣어주고 고칠 건 고치고 지울 건 지우고, 그래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따로 배워야 되고,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깊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술 중독, 우리가 제일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앓고 있는 알코올 중독.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